저는 글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한데 미국하고 일본이 모종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은 뇌피셜. 왜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엔화가 40%나 절하돼서 미국 시장에 일본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서 그걸 용납할 리가 있습니까? 이번에 위안화가 1달러에 7위안이 넘었다 그래서 뭐 중국어로 그걸 뭐 퍼치 뭐 이러던데 그거를 그러니까 7위안을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관세를 계속 때리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관리할 수가 없어서 7위안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잖아요, 중국을. 그런 것처럼. 근데 일본은 지정을 안 한다? 40% 절하가 됐는데 아베노믹스 이후에 물론 최근에는 앵고가 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쭉 이렇게 절하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전에 그럼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냅뒀다? 40%나 절하됐는데 저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 합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니네 무기 많이 사줄게, 혹은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네 말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은 용납을 해주고 그래 돈 찍어내 이렇게 용납을 해주고 어쨌든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에디를 설명을 하죠. 저하고 에디가 같이 살아. 근데 제가 돈이 없어. 그럼 에디한테 야 에디야 돈 좀 빌려줘. 그럼 에디는 돈 빌려줘? 알았어. 그리고 에디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 프린트 찍어내. 그리고 저한테 그 돈을 줘. 그리고 저는 에디한테 차용증을 써. 자,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어. 그 다음에 또 돈이 부족해. 에디야 돈 좀 빌려줘.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 국가부채 46%를 그러니까 국가부채 채권이죠. 국채 소유자의 46%가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46%가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일본은 부채 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국에서 계속 돌리니까. 한 놈은 발행하고 한 놈은 그걸 사주고 한 놈은 발행하고 한 놈을 사주고 이러면서 그 계속 삥삥 돌리니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옳지 않은 말이라고 보는 게,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 통화이론 MMT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뭐냐면 일본 국채 10년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죠, 최근에. 검색해보시면 마이너스 0.2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10년물이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채권을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만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은 뭐냐면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10월로 예정돼 있죠. 5에서 8%로 8에서 10%죠. 5에서 8%는 14년인가? 얼마 전에. 그리고 8에서 10%로 올리는 건 이번에 10월에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 찍어내서 이 사이클 돌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소비세 인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2014년인가 2013년에 일본이 소비세 인상하고 내수 규모가 갑자기 폭망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게 2015년인가? 그랬는데 계속 연장한 거예요. 왜냐면 소비세 인상하고 나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취지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돈 많이 찍어내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예요. 근데 실제로 소비세 인상하고 굉장히 그 수치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8에서 10%를 계속 못 올리고 연기 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MMT 이론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소비세 인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본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노인이 굉장히 많은 국가. 초고령 사회.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세출을 못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세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2% 올려서는 거의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잠재적으로는 14%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부가세가 보통 19% 정도 해요.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 치면. 우리나라 10%밖에 안 되는데 유럽은 뭐 에디 유럽 출장 자주 가니까 알겠지만 유럽은 부가세가 19%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아마 일본도 그래서 14%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국가 부채를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망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 행동은 굉장히 모럴 해저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니 일본 엔화를 계속 프린트로 찍어내서 그 돈으로 한국 반도체도 사고 한국 맛있는 물건도 사고 BTS 앨범도 사고 아니 그 돈으로 다음에 달러로도 바꿔주고 그 돈을 가면 원화로도 바꿔주고 누군가 프린터에서 그냥 뽑은 종이 쪼가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화를 찍어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찍어내면 안 된대요.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근데 자기들은 찍어내도 된다는 거야. 왜? 기축통화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이유라는 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소재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 소재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에서는 그 반도체를 받아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를 만들고 혹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망가뜨리는 것도 지금 일본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다 같이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무역을 끊는 것도 일본이고 돈을 맘대로 찍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네 제품의 수출 물량을 쉽게 늘릴 수 있게 자기네 수출이 이로울 수 있게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그냥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신흥국의 재화를 맘대로 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진짜 이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 현대 통화 이론 같은 이 MMT 이론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진짜. 괜찮더라. 그래버리면 당연히 계속 그걸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도 계속 찍어내고 유로도 계속 찍어내고 엔화도 계속 찍어내고 신흥국은 거기다 계속 재화를 갖다 바치고 이거는 무슨 진짜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뭐 일본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죠. 그것까지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채를 계속 발생시키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문제가 없다면 뭐 소비세도 인상할 필요가 없고 그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은 지금 문제가 있는 국가예요. 굉장히 리스크한 국가고 신용도도 우리나라보다 낮죠. 우리나라는 AA2인데 일본은 A 하나니까 A0던가 뭐 우리나라보다 신용도도 2단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본은 뭐 일본이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이거를 일본이 타개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마불사라고 일본은 대마불사가 맞거든요. 일본이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무관하게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진짜. 이거는 무슨 우리나라가 IMF 맞고 리먼 브로더스가 터지고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정말 일본발 금융위기가 막 전 세계를 진짜 엄청날 거예요. 일본이 만약 망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대마불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망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공적 자금 엄청 투입할 거 아니에요. 리먼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시티은행, 뭐 GM 이런 거 공적 자금 엄청 들어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게 국가 단위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일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 나 배째일 거야. 나 망할 거야. 어떡할래? 그러니까 나 돈 찍어내게 냅둬. 그래서 뭔가 전 세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용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나온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당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이거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말이 되냐.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미로 네 재미로 그냥 경제 썰 그냥 썰이라고 해주시면 다음 편에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실 생각입니다? 다음 편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좀 그런 얘기? 그러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좀 암울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늘 말하지만 제조업 강국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커온 거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뭔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나, 기업이 있나, 굉장히 전 굉장히 좀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썰. 그럼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베,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진짜 뭔가 나는 후쿠시마를 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쵸? 아니 체르노빌은 80년대 초반인가 터진 사건인데 아직도 체르노빌은 막아놨잖아요. 근데 후쿠시마는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왜 거기를 뭐 부흥이니 재건이니 왜 돌아와서 살아라 뭐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발전소를 아직도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해결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뭘 하는 거고, 왜 후쿠시마를 나는 복귀를 시키는지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막아가면 되잖아, 체르노빌처럼. 그잖아. 예. 아니, 아베 정신 차리세요. 자, 어쨌든 오늘 일본이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이유,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제 이야기, 주장 이런 거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경제 썰투부 마치고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어떤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